3개월 동안 출가하여 다녀보니 질의응답 속에서 저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듣고 배우는 바가 많습니다. 요즘 들은 한 번도 안 그랬는데 먼저 출가하고 집에 갔더니 몸도 하루 그날 가는 날은 몸이 엄청 가벼웠는데 하루 지나니까 막 몸도 아프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왜 이러나 하고는 출가를 이렇게 한 주 안 갈까 하고 생각하고 이게 신청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루 두고 그냥 가고 싶은 생각이 막 이걸 이기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선이 보살이 안 된다고 그러길래 아유 설마 뭐 부처님이 오라 그러면 오겠지 편안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러고 있었는데 3시쯤 돼가 건강경을 잃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냥 한 사람 취소됐다 오라 그러길래 갑자기 왔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제라기보다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고려화학 연구소에 들어가서 한 2년 다니다가 자기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렇게 살기 싫다고 퇴직을 한다 그런 걸 내가 무릎 꿇고 빌어도 그냥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못 이기고 나왔습니다. 사표를 내고. 그래서 몇 년 동안 나오고 보니까 이제 지금 외국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나 돈도 니 대줄 돈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보내주냐고 이제 싸우고 있는 중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가고 맨날 고생을 하고 조그만 중소기업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또 한 3년인가 4년인가 다니고 좀 회사를 좀 많이 키워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붙으니까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간은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는데 성승장구하더니 다 맡겨놓고 기지도 못한 놈이 난다고 하더니 설치다가 보니까 그게 팍 섞여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다 뭐 재료가 남으면은 다 어디로 빼돌리도 모르고 지는 지대로 놀고 그래 맨날 부부 싸움이나 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그 회생 절차라나 그런 걸 해가지고는 망해가지고는 한 2년 동안 3년 그 정도 아주 고생을 하다가 자기 앞으로 이제 사업자를 못 내니까 그래 놓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지 집도 날려먹고 내 집도 다 날려먹고 그냥 그래서 살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작년부터 나보고 자꾸 이제 나한테 사업 정보를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간인가 조르는데 내가 안 내줬어요.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결국은 작년 여름에 내가 내줬는데 그걸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괜찮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둘이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냥 며느리가 이제 저기 그 성모병원에 좀 중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높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월급 타면은 남편 때문에 자기 월급에 차압이 들을까봐 이혼을 자꾸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하고 싶으면 하라고 나는 이제 그렇게 말해. 엄마 나 이혼할래거든.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이혼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혼하고 저렇게 따로따로 사는데 궁금한 거는 다시 저렇게 합칠 수 있나 법사님 어떤 기도를 해서 다시 합칠 수 있나. 그래도 원수로 살지는 안 하고 저갓집에 뭐 행사가 있으면 자꾸 오라 그래요. 오라고 갔다 오고 애들도 가서 아빠 옷 사달라 하면 가서 옷 사주고 밥 한 끼씩 먹고 작년에 또 휴가도 한 번씩 갔다 오고 저기 헤어진 건지 진짜로 헤어질 건지 살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기도를 하면은 다시 합쳐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궁금해서 법사님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요 계속 엄마 나는 왜 돈이 들어오면 귀신같이 저렇게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돈 들어오면 어디 좀 쓸라면 귀신같이 받을 땐 다 나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도 평생에 참 전세금도 떼어보고 집에 불 나가 불도 홀딱 말을 맨발로도 나와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자식까지 저렇게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내 전생에 빚이 얼마나 많이 져서 그런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집 다 날려 먹을 때는 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있을 때 집을 날려 먹으니까 차라리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전생에 지연 복이 없어서 그러나 나는 이게 돈 징길 복이 없구나 이런 생각에 그냥
그리고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갖기는 가졌어요. 근데 저렇게 되니까 지금은 뭐 잘 되든 말든지 신경을 안 두고 처음에는 엄청 내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그냥 되든가 말든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아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사님. 그 슬아의 자녀가 몇 분 되시나요? 3남매 있어요. 아들 둘이 딸 하나. 그건 작은 지금 내가 그래서 집 날리먹고 갈 데가 없어가 작은 아들 집으로 애기 키우러 주러 들어갔는데 지금 한 6년 됐는데 그 단집에 들어가서 혼자 살다가 들어가서 사니까 막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에 출가를 하고 갔더니 애들 실내화도 안 빨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막 그런 것이 막 아무리 참고 있을게도 그게 순간순간에 올라오고 막 짜증이 나더라니까요. 예, 지금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큰아드님이세요? 예, 큰아들. 그리고 따님은요? 딸은 잘 살아요. 잘 살고 잘해주고 그래요. 딸 때문에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나는 불도 나보고 못도 나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돈도 많이 떼어보고 그랬어요. 돈도 많이 띄워봤는데 가장 믿었던 자식까지도 그렇게 속을 새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식만은 나를 도움을 줄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 도움을 줄 사람까지도 속새긴다. 내 참 박복한 내 팔자요. 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말이 잘못됐어요. 그 자식 때문에 자식의 업보 때 그런 자식과 맺은 그 업보는 돈도 날리게 하고 불도 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세를 고달프게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식까지 속새기는 게 아니라 그가 가장 믿을 수 없는 가장 문제의 핵심이 그 아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이 커서 불난 게 아니고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예, 물론 중학교 때 불났고 그건 아들의 책임 하나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아들의 책임이란 뜻이 아니라 아들과의 맺은 그 업보가 망하게 하는 업보다 그 말이에요. 망하게 하는 업보가 내 속에 있어요. 그 업보가 결국 불도 나게 하고 돈도 띄게 하고 나중에는 그 정도 약간 생명까지 노리게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하고 화합해서 잘 살기를 그런 기도는 아예 하시지 마세요. 잘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빨리 아들한테서 마음을 띄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이 보살님하고 떨어져야 보살님은 살 수가 있어요. 제가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 그래서 면담을 할 때도 이런 면담이 제일 괴롭습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아들한테서 마음을 띄라고 하다니 무슨 너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법사라는 작자가 저런 소리를 하나 뭐 이러실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 아들은 아들이 아닙니다. 보살님을 망해주러 온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업보가 보살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있는 한은 보살님 집에는 끊임없는 분란이었을 거예요. 실례좀 바깥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갔는 지가 한 20년 됐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까지 잡아먹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 아들이 문제입니다. 발근이는 그럴 겁니다. 그 아들이 집안에서 아들과의 업보가 해탈이 돼야 집안은 쓴다. 지금 아들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빨리 아들하고 업보를 해탈하시도록 그렇게 기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아들은 집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일생을 집에 있는 거 갖다 내버리고 어머니 생명까지도 어머니를 고달프게 해서 지명이 못 살게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했나요? 제가 발근이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판단의 위험은 거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들을 하고 의지하고 아들을 도와줄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이 부처님전에 신신발심하도록 자꾸 기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돈 달라고 그러면 일체 주시면 안 됩니다. 관심을 표시하셔도 안 됩니다. 애정을 표시하셔도 안 됩니다. 이건 세상의 논리하고는 틀려요. 그렇게 하면 같이 망합니다. 그 아들이 엄마한테서 기대하는 마음을 띌 때 그 아들도 독립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집안의 기여할 마음도 다 손을 내게 합니다. 지금은 기여할 생각 추워도 없어요. 끊임없이 엄마 돈을 뜯어서 지금 아마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엄마 이름으로 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 절대로 도와주지 마세요. 빨리 거기서 마음을 띄시고 그 향하는 마음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며느리고 화합된다는 화합해도 결국은 엄마 잘되게 하지 못할 겁니다. 속썩어요. 거기서 빨리 마음을 띄시고 부처님 향하시도록 하시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충고고 처방이고 그렇습니다. 좀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도인이라면 달콤한 소리 안 합니다. 아니 옛날에 조그마한데 그 아들하고 해서 된 거 하나도 없죠. 예, 조그마한 포교 단타 그 스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전 아들하고 전화질도 하지 말고 연결도 하지 말고 내버리 부르라다. 근데 그 스님 말씀 안 들으셨네요. 제가 보기엔 돌아갈 때까지 안 돼. 사업자 등본 내준 거는 그냥 되도록더요. 사업자 등본을 그냥 원래는 좀 괜찮은 근데 것 지금 뭐 내준 걸 갖다 회수하려고 그러면 길길이 뛰고 뭐 어떻게 그걸 막겠습니까? 근데 빨리 그 재앙은 자꾸 기도하세요. 공부하셔서 그 아들이 더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아들이 신신바심에서 복 많이 지길 바라놓고 자꾸 기도하셔서 자꾸 기도하면 그 아들이 해 끼치는 거. 아마 그 집을 죄송합니다만 난 아주 작사를 낼 마음을 이 아들이 다 아들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만 아들이지. 속은 아들이 아닌 수가 많습니다. 남편은 남편이 아닌 수가 많고 부인은 부인이 아닌 수가 많습니다. 속은 다 왼수가 와서 엉뚱한 사람이 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설치고 있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진짜 아들인 줄 알고 애지중지하고 진짜 남편인 줄 알고 망해도 또 해다 바치고 또 퍼주고 또 실망하고 이런 수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